그래서 좀 정리해보면요, 꾸준히 하는 게 사실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역꾸역 하는 거, 저희도 작심삼일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100번이 뭐예요?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현사아빠입니다. 네. 그동안 현선의 방법이 정말 쉬운 방법이다, 엄마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서 꾸준히 들려주기만 하면 된다, 집안의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면 모국어 배우듯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신가요? 해보니까 정말 쉬우신가요? 물론 하시다 보면 약간의 어려운 점이 생기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기존의 엄마들이 알고 계시던 엄마표 영어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현선이 같은 경우는 현서한테 어떤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정말 별 아웃풋이 없어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3년을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저희 현선의 방법을 딱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모국어 배우듯 즐겁게 꾸준히, 네,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 배우듯 집안에다가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듣다 보면 영어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다, 습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이 즐겁게 꾸준인데, 즐겁게는 쉬워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그만 보도록 막 말려야 할 정도로 영어 영상이지만 재미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시기에 교육적이고 좋을 것 같은 영상보다는 아이들이 재밌어서, 정말 재밌어서 몰입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영상을 찾아주는 게 첫 번째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엄마 역할인데요. 엄마도 뭔가를 꾸준히 하시려면 이게 부담이 없어야지 돼요. 현선의 방법도 엄마가 뭔가 공부를 해서 아이와 같이 하거나 가르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루틴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현선애 같은 경우도 현서가 영상을 보는 시간은 밥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요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현서는 밥 먹고 나면 영상 보는 게 그냥 일상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루틴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데, 특정 시간이나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이 영상을 보도록 하는 루틴으로 잡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각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엄마들이 정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아침보다 밤보다는 이제 낮에 아니면 저녁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이란 게 다른 매체에 비해서 조금 자극적이다 보니까 자기 전에 노출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자기 전에 이제 잠자리 독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영상보다는 이제 책 읽기라든지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나서 이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 집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 회사에 있으면서 영어 교육 컨텐츠라든지 서비스 개발을 기획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 컨텐츠에 게임 요소를 집어넣어서 더 재밌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제 PBL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 PBL을 교육 쪽에서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얘기하는 PBL은 포인트, 배지, 그 다음에 리더보드, 이렇게 세 개예요.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학습자가 뭔가 활동을 했을 때 막 보상을 주는 거예요. 게임이 그렇잖아요. 게임이 조금만 해도 그 보상을 막 해줘요. 뭐 별거 아닌 걸 막 했는데도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막 보상을 주고 머니를 지급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육을 할 때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배지는 어떤 미션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레벨업을 시켜준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활용한다고 치면, 예를 들면 스티커 같은 것들, 스티커 붙이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스티커 붙이기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뭔가 책을 읽었을 때나 아니면 영상을 봤을 때 아니면 특정 시간을 채웠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이 스티커를 다 채웠을 때 뭔가 선물을 해준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리더보드는 뭔가 이제 등수를 매기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이거 옛날에 우리 카카오 게임에 보면 그 내 친구들하고 등수를 비교해 가면서
사람들이 게임을 더 할 수 있도록 막 자극을 주는 이런 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에서 등수 매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현서한테는 이런 방법은 사용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게임하고 교육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이라는 거는 성과가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은 조금만 해도 뭔가 막 보상이 주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엄마들이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어도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서한테 되게 많은 칭찬을 해줬고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약간 오바를 하면서 잘한다 아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맞아서 아니면 뭔가 잘해서 해준다기보다 할 걸 했다는 거에 대한 자체에 대한 칭찬 그리고 꾸준히 네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 스스로도 본인한테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엄마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현선애라고 해서 뭐 항상 꾸준히 잘했을 것 같고 현서가 항상 말을 잘 들었을 것 같고 엄마 아빠는 현서한테 화도 안 내고 혼도 안 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도 그냥 똑같은 일반 가정이고 현서도 엄마가 현서한테 짜증을 낼 때도 있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저도 좀 웃기지만 현서랑 되게 많이 싸워요. 싸운다는 말이 좀 웃기지만 진짜 저는 현서한테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현서가 막 못하고 이러면 자꾸 싸우게 돼요. 좀 웃기죠?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서도 뭐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현서가 책 읽는 거를 힘들어 할 때는 아예 막 3, 4일씩 책 읽기를 아예 안 하게 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꾸준히 잘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항상 현서를 관찰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업다운이 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또 방법을 계속 찾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거가 3년을 넘어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선애라고 해서 정말 쉽게 했고 항상 즐거웠고 그런 건 아니다. 저희도 그냥 똑같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도 이제 현서가 태도가 안 좋은 거야, 엄마는. 집중 안 엄마, 하고 이제 멍하니 해요.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아, 현서야. 아니요. 시간만 낭비지. 엄마도 힘들고. 전 똑똑해지고 싶어요. 똑똑해지고 싶으면은 열심히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할 엄마 너 할 틀렸다고 시작해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엄마 틀렸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엄마가?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지. 이제 시작해요. 응? 시작해요. 봐봐, 이제 또 반항한다. 반항이 뭐기? 이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서가 수학을 되게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랬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나로 인해서 엄마나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나는 마음이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잘 이해 못 해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또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더 반항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엄마도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요. 꾸준히 하는 게 사실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잘 되고 있는지 티도 안 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역꾸역 하는 거. 그리고 이게 항상 꾸준히 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작심삼일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100번이 뭐예요?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잠깐 포기했다가 쉬었다 하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이제 기대를 크게 하시거나 너무 목표를 높게 잡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일상처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다. 가볍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면 정말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심삼일을 한 1000번은 한다고 생각하셔라.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맨날 과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걸 못했을 때 또 아이한테
뭔가 윽박지르게 되고 관계도 깨지고 아이도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면은 더 하기 싫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아이가 싫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지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소개시켜드리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 책에는 소개 안 된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포조조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채널도 슈퍼심플송이나 코코멜론처럼 동요를 통해서 알파벳 파믹스 아니면 너저리 라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일상을 소재로 해서 재밌는 동요로 노래로 아이들한테 영어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인데 이 채널의 특징은 타겟 연령이 1세에서 3세예요. 우리나라로 나이로 치면 2세에서 4세 요 정도 되겠죠. 네, 5세 정도 친구들까지.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 자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친구예요. 그래서 뽀로로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던 거가 그 뽀로로가 실제 아이들처럼 이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크기랑 몸통 크기랑 거의 비슷해서 아이들이 어떤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수포조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36개월 이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수포조조를 틀어줬을 때 아마 더 재밌게 몰입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유튜브 뮤직이라는 그 앱에서 듣기만 할 수 있어요. 영상 없이. 듣기 노출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시면 이 유튜브 뮤직은 공짜예요.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한테 영상은 한 번 정도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듣기 노출로 해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영상을 많이 노출하는 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영상 노출은 한두 번 정도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듣던 영상의 노래들을 듣기만 해줄 수 있는, 듣기 노출만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수포조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